11월 3일이에요. 당장 이제 내일 수능 전까지 논술 적성은 없는데 면접이 좀 진행이 됩니다. 아까도 마찬가지 숙명여대 한국외대도 있지만 뭐 중위권 대학에서는 뭐 가톨릭대, 광운대, 상명대, 뭐 성신여자대학교도 있고 연세대는 특기자 전형 중심으로 또 면접이 있는데 이 수능 직전이에요. 딱 한 10일? 그죠? 이게 몰입해야 되고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고 어떤 자기 확신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 시기에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어때요? 면접 준비 방법 좀 포인트를 좀 잡아주는 네, 보통 이제 대학별고사에서 면접이 크게 둘로 나누면은 이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일반 면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술고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논술에서 기존에 측정하고 됐던 사고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존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구술고사 형태의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능 직전에 치러지는 면접이라고 하면은 사실 일반 면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학생부랑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이걸 확인을 하는 과정이니까 학생이 몇 가지만 관리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모든 면접. 이게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는, 자기가 문을 안 여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분이 똑똑하고 도와주시고 이제 학생들이 최대한 긴장 않게 해주는데 문이 탁 열리는 순간에 첫 번째 대면하는 건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첫인상. 평소에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갈 때, 이렇게. 갔다 왔어. 엄마?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런 거 연습. 평소, 이런 거 연습. 엄마한테. 왜냐면 그게, 이런 걸 평소에 함으로써 또 가족들끼리 충분히 같이 웃고 이런 긴장감을 해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어떤 대답을 할 때, 실제로는 이 면접관들이 딱 들어가면 면접관들이 다 왔니? 이러면서 전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분위기는 다들 면접관들은 서류, 특히 모니터를 통해서 학생이 서류를 보느라 학생이 들어오는 것을 눈여겨별로 보지 않죠. 학생이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쭉 보고 이러고 있다가 딱 왔을 때 뭔가를 긴장상의 질문을 던지면 보통은 주저리 자기 말을 다 못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기록으로 남는 면접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수능 전이니까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수능 전에 치러지는 면접은 수능과 연계해서 준비를 해라. 그래서 보통 이번 일반 면접에서 잘 물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여기 왔어? 왜 이 전공을 선택해서 이 모집단에 지원했어? 라는 걸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물어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이 뭐냐면 앞서 했던 1번과 2번 문제를 통틀어서 이 전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일반 면접에서도 잘 물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본인이 만약에 생물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생물 관련 활동들 다 물어보고 나서 그런데 너 생물이 뭐니?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거든요. 뜬금없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평소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어떤 이 근본적인 어떤 물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준비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해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효율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답을 하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기는 두갈식으로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답하는 연습을 수능 공부를 하는 과정에 할 수 있는 거죠. 문제풀이 하다가 이 질문을 내가 면접관한테 받았다고 생각하고 답하는 것을 하루에 몇 번씩 연습해오는 방식 등을 통해서 일반 면접이 좀 준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술 면접은 보다 교과 관련해서 물어지는 질문들이니까 당연히 수능에 나와 있는 핵심 개념들을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고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여백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그거 한번 말로 설명해보는 과정 등을 통해서 하면 수능과 면접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전 면접이 수능하고 병행하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그 유의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면접고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수능과 완전히 유리된 준비를 하게 되면은 특히 면접을 본인이 만족하지 못할 때 이제 수능도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꼭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결해서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들 보니까 말 많이 하면 마이크가 꺼지더라고요. 아니, 말씀 안 하셨어. 이분 말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 다 했어요. 오늘 분량 다 한 거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본인이 평상시에 그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물론 평상시에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 평상시에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상당히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면접관들의 입장 우리 한번 돌아보면은 힘들죠. 면접관들도 한 3분 정도가 한 학생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제 아이들 똑같은 아이들을 계속 똑같은 질문을 던지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지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 면접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좀 들어가서 좀 박력 있고 좀 밝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남학생을 이제 모의 면접을 해주는데 딱 들어와서 아주 정말 박력 있게 안녕하십니까 아무개입니다. 앉으세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했더니 갑자기 얘가 안녕하십니까? 저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 하라니까 갑자기 얘가 또 긴장을 해가지고 그 인사하는 것까지만 연습했나 보요. 네, 그래서 왜 말을 못하냐? 했더니 자기소개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렇죠. 자기는 이제 다른 건 준비했는데 나를 소개하는 건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단 연습을 좀 충분히 하고 또 면접도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던져진 질문에 그냥 단순한 답변만이 능사가 아니고 본인이 뭐 생활기록부 확인 면접이라면은 그 생활기록부의 주요 활동들의 이제 기승전결을 본인이 좀 어느 정도는 구상을 해서 가져야 된다는 점을 좀 하나 이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멘탈적으로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 보통 3배수 정도를 1단계 선발해가지고 그 학생들만 면접을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3배수 안에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이제 붙었다,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지금 뭐 3일부터 지금 시작하는 그 대학들의 경우에 10일 언저리에 합격자 발표가 나요. 맞아요. 수능 전에. 수능 바로 직전에. 그러면은 만약 떨어질 경우 수능 전전날 탈락했을 경우 자기는 아니라 괜찮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참 힘들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면접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하되 마음은 좀 비웠으면 좋겠다.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제 10대 애들한테 마음 비우라는 것은 어른들의 진짜 가혹한 주문인 것 같고, 난 진짜 수능 전날 발표하는 대학은 좀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수능 전날 발표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니까 수능 날 저녁에 발표해줄게 이런다든지. 수능 전날 발표해가지고 이게 되잖아요? 그럼 또 들떠가지고 수능이 안 되는 거고. 안 되잖아요? 그럼 막 거기 요원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지난주죠. 10월 20, 21일 날 이제 고려대학교가 면접을 봤는데 뭐 추천호는 토론 면접이고 투는 재심은 형태의 면접이지 않습니까? 이거 못 보고 온 학생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이게 멘탈이 완전히 깨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통과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또 재심문 면접도 사실 뭐 간단하게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면 재심문 면접의 경우에도 최근에 재심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이제 논리적인 부분,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이 정답이 뭘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여기서 면접관이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좀 본인이 그 사고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제 얘기하는 걸 보자는 거지 거기에 딱 정답이 있어서 그 정답을 찾아서 대답하는 것은 물론 이제 자연계의 경우에는 이제 정답을 찾아서 대답하는 게 있지만 인문계의 경우에는 정답을 찾는다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히려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 같은 것도 높이 어필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재심문 면접이니까 전년도 문제 보고 그 전년도 문제의 정답이 뭔가 막 찾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스토리텔링 해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재심문 면접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그 구술고사 형태로 치러지는 이제 면접인데 보통은 이제 사전에 학생한테 한 30분 정도 문제를 미리 보고 메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그 메모지를 가지고 15분에서 한 25분 정도 치러지는데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대학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전부 다 사교육 영향평가라는 보고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대학별고사 면접이든 논술이든 대부분 다 교육과정 안에서 재시문을 주는 경우가 다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특별히 어려운 재시문, 괴물 같은 게 나올 거라는 부담은 없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구술고사에서의 재시문들은 평이하지만 그 평이한 재시문들을
통해서 구성된 문항에서 학생한테 물어보자면 문제 수준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용을 이해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이 주어져 있는 제시문들과 이 질문들 조합을 통해서 궁극적인 걸 물어보려고 하는 경향이 구술고사에서는 좀 강하고요. 네. 반대로 이 논술은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은 조금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낮아지는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구술고사는 평소에 이제 수능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수능과 연계돼서 다 준비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재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 수능 준비하는 것 준비하면서 이 주어진 제시문을 특히 사탕, 과탕, 그렇죠. 수학에서는 어떤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자연과학에서 개념이 나와 있는 어떤 원리가 설명되어 있는 제시문들을 내용을 정리하고 자기 한번 설명해보고 여기와 관련된 어떤 응용되는 어떤 현실의 문제 상황이라든지 현재 당장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정리해보고 말해보는 것까지를 해보면 사실 면접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글로 정리하고 그걸 어느 정도 숙지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논리정연해지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교육이죠. 네. 근데 예전에 그냥 뭐 그런 거 안 하고 이런 기출 문제가 있네, 또 이런 예시 문항이 있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옷을 뭐 입을까 그거 고민하고. 맞아요. 그리고 가서 막상 교수님들이 질문하면 예상치 못했던 질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는. 예. 알겠습니다. 면접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좀 짚어주신 것 같고,